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하루건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피곤이 쉽게 오고 식후에 졸림이 심해진다거나 건강검진 결과표에 공복혈당 주의라는 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당뇨 전 단계인가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중년 이후 특히 40대 후반부터 왜 혈당이 올라가기 쉬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그 혈당을 근육이나 간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젊을 때보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도 줄면서 혈당을 소비하는 공장인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게다가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세포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면서 혈당 대사에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즉, 중년의 혈당 상승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진대사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내 몸에 맞는 혈당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중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과연 무엇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공복혈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복혈당은 보통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잰 혈당 수치로 정상은 70에서 99mg/dL,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로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복혈당은 괜찮은데 식후혈당이 너무 올라가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공복혈당은 괜찮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중년 이후에는 식후혈당이 더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늦어지거나 작동이 느려지면 식후혈당이 천천히 그러나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공복혈당만 보지 않고 식후 1시간, 2시간 후의 혈당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식후 1시간 혈당이 180을 넘는다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또 하나,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도 있습니다. 이건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데요. 이 수치가 5.7%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정리하자면 공복혈당은 기본으로 체크하고 식후혈당은 실제 생활에서 더 중요한 변화 지표로 삼고 당화혈색소는 전체 혈당 흐름의 요약 보고서로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내 혈당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걷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식후 걷기는 혈당 관리에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15분에서 45분 사이에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바로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 반응이 늦어지고 혈당이 한참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때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더 많이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안정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직후 걷기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모두 낮추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하루 3번 직후 15분씩만 걸어도 1회 45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한 속도로 걷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더 급격히 상승합니다. 30분 이상 걷지 않아도 효과는 충분하니 식사 후 가볍게 꾸준히 습관처럼 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식단 관리입니다. 탄수화물 줄이면 혈당이 내려간다던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줄이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탄수화물은 기본 연료 같은 존재죠. 그렇다고 해서 흰쌀, 흰빵, 과자,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며 혈당은 금방 치솟고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질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현미 잡곡 채소 두부로 바꾸고 GI 지수가 낮은 고섬유질 식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현미끼리 병아리 콩 섞은 밥을 먹고 단백질 반찬으로는 두부, 달걀, 닭가슴살 등을 곁들이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탄수화물은 하루 에너지의 50% 내외는 필요합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질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 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당 낮추는 음식은 채소류에는 브로콜리, 시금치, 깻잎, 가지가 있고 통곡물에는 기리보리, 퀴노아, 콩류에는 병아리 콩, 렌틸콩, 검은콩, 견과류에는 아몬드와 호두 소량, 해조류에는 미역과 다시마, 과일에는 블루베리, 자몽, 키위, 소량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에는 흰쌀이나 흰밀가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 빵, 케이크, 튀김, 패스트푸드, 시리얼, 다당 요거트, 달달한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혈당에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하루 루틴 예시를 드려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30분 안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고 아침 식사로 현미밥, 두부조림, 삶은 달걀과 나물로 식사 후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산책을 해줍니다. 오전에 앉아있는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물을 수시로 마셔주고 블랙커피나 무가당 차로 집중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점심은 채소 반찬 2가지 이상과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고기를 선택해 주세요. 직후 20분 산책은 필수입니다.
오후에는 견과류 한 줌 정도 간식으로 섭취하고 졸릴 땐 5분간 걷기나 계단 오르기가 좋습니다. 저녁은 흰쌀 대신 잡곡밥으로 대체하고 김치보다는 생채소 위주로 선택해 보세요. 직후에는 TV 앞이 아니라 동네 한 바퀴 걸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셔주고 발끝 스트레칭 5분 정도만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또 스마트폰은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보지 않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루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혈당 수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혈당은 단번에 떨어뜨릴 수 없지만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결국 내 몸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 있었나요? 여러분만의 혈당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